네, 장기 불황에 신음하는 일본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시작한 아베노믹스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본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등 지난 1년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네, 양국 모두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킨 지 1년여 됐지만 아베 정권의 지나친 우경화로 정상회담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아베 정권의 지난 1년 짚어보겠습니다. 박철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1년이 지났는데요. 특히 우경화를 주도하는 아베 총리가 우리와 중국 등 주변국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5년 4개월 만에 정권을 재탈환한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 회생을 기치로 내세운 아베노믹스로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70%에 달하는 내각 지지율은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며 거침없는 우경화의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주변국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베 총리의 발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침략의 정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던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는 다양한 이벤트로 나타났습니다. 헌법 96조 개정을 의미하는 유니폼을 버젓이 입는가 하면 자위제 탱크에 오르고 731 부대를 연상시키는 장면도 주저없이 연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참여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정권 기반을 더욱 다진 아베 총리는 힘의 정치로 보수 정책들을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일본판 NSC라는 국가안보 전략의 사령탑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에 이어 일본 최초의 국가안보 전략과 신방위 대강을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의 절정은 주변국에 대한 배려하며 미뤄왔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취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군사작전 하듯 강행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한 아베 총리는 뒤로는 한일 관계를 포함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보수 대결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올해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만드는 불안의 소용돌이는 올해도 지역 내에 거센 풍파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도 한일 관계는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갈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교토 회담 이후 2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킨 지 1년여 됐지만 아베 정권의 도를 넘는 우경화로 정상회담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 관계 경제 국면이 언제 풀릴지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치르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정부 주도로 치러질지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후 주변국을 아랑곳하지 않는 광폭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는 3월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는 늘 그래왔지만 올해는 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 기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해질 것이란 정권의 방침 전환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과서는 불합격되고 정권의 안색을 살피고 정권 의향에 맞춘 내용의 교과서만 대거 통과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심의에도 단 2차례만 열리는 등 졸속이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올 정도이지만 정치의 힘으로 교육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주변국에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데도 아베 정권은 못 들은 척하면서 그릇된 역사교육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효론입니다.